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LG 메트로시티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에 메트로시티 경매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낙찰 사례를 보니까 낙찰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아파트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역입니다. 2020 타격. 자, 이제 2020년으로 넘어왔습니다. 1924 1924호 부산지방 동부 지원 사건이고, 남구 용호동에 있는 LG 메트로시티 126동 126동이면 이게 1차죠. 1차입니다. 126동 1층입니다. 전용 면적 36중 1평이고 대지권 13.7평, 토지 건물을 일괄 매각. 사건 접수는 2020년 3월 13일 3월 달에 접수된 것이 11월 달에 8개월 만에 진행된다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게 진행된 편이다. 자, 소유자 채무자는 김 누구누구 같은 사람입니다. 채권자 어떤 은행입니다. 자, 입찰 15일 전. 자, 이 사건을 우리 방송 촬영용 수업 자료로 선택하고 준비한 것이 어제입니다. 어제 15일 전이었고 오늘은 14일 전입니다. 자, 어제 15일 전에 오픈된 그 사건이다 보니까 이 경매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아직 다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없는데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중요한 자료라는 건 점유자가 누구인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인데 뒤에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 죄송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네. 자, 감정가 4억 5,500으로 1차 11월 19일 진행 예정입니다. 4억 5,500입니다. 1차 3월 달에 사건 접수가 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 낙찰자가 인수하거나 또는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종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법한 이해관계자, 그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건 접수 내역입니다. 자, 보면 임차인과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면 배당 요구권자의 권리 신고, 감정 평가서 제출, 가압류권자의 채권 계산서 제출, 이 정도가 답니다. 즉 점유자에 관한 임차인, 기타 다른 그런 권리자의 권리 신고는 없습니다. 자, 소유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점유관계 조사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제 자료가 없었고, 지금 보니까 임차인에 대한 조사된 내용은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거의 소유권자가 점유 사용 중이다 라고 보고 진행을 합니다. 자,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 자, 등기 현황 보시면 2004년 3월 26일 현재의 소유권자가 집을 샀고, 그때 2013년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자, 이후에 추가 근저당, 가압류 등 채권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고 부실한 채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경제적 상황, 채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고, 경매가 아니면 이 물건의 정리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예상도 할 수가 있겠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그러면 자,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매수인은 어떤 것을 인수하게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등기사항이 인수할 것은 없다. 자, 좀 전에 보셨지만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자, 중요한 부분 또 설명 안 하고 제가 넘어갈 뻔했네요. 2013년 1월 24일 이 가장 빠른 근저당. 자, 이 근저당. 자, 소유권 이후에 이 근저당이 가장 빠릅니다. 이 근저당 날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날짜 이 권리들 전부 다 소멸됩니다. 따라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 그 말이죠. 등기사항 인수할 것은 없다. 자, 관리비. 자, 저러한 채무 상태에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비 연체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 관리비가 과다하게 연체하는 것을 관리소장은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과다한 연체는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혹시나 모를 이 관리비의 부담이 명도에 영향을 주고 다시 입찰가에 영향을 줄 만큼 연체되었는지 또는 다른 기타 부담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 과정에 공과금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 어제는 자료가 없었지만 일단 임차인 신고했고,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에도 소유권자, 자, 소유권자 세대가 전입돼 있다. 자, 명도 계획.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명도할 것인가?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죠. 자, 권리관계는 소유권이고, 예상 기간은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약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이 정도 평형대의 아파트라면 400에서 한 500 정도는 예상하셔야 되고, 자, 굳이 법원의 힘을 빌려서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명도를 진행할 바에는 차라리 대화로 협상을 해서 이 비용을 명도 비용으로 점유자에게 주고, 그리고 평화롭게 합의해서 명도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형대 메트로시티 1차 매물입니다. 자, 보시면 8억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4층이죠. 또 8억, 저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층 8억. 120동인 거 보면 이게 같은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26동 9억, 이 중층입니다. 자, 요게 답니다. 자, 요렇게 호가만 하고 있다. 실거래가를 보면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보면 이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입니다. 자, 5억 9,800, 5억 5,100, 5억 3천. 감정은 4억 4,500인데 3월 달이죠. 이게 3월. 자, 10월에 와서는 약 1억 원 정도는 오른 가격이다. 자, 물론 이건 1층입니다. 1층을 감안했을 때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이 층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층수의 높이의 물건이라면 한 4억 8천 이렇게 했죠. 그렇게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올랐다. 자, 여기 보면 6억대에 하나 기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다 6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죠. 아까 보셨겠지만 8억에서 9억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1층이라는 층수의 단점을 감안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최근에 있었던 거래가의 기록은 호가와의 가격이 거의 3억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3억, 2억에서 3억.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즉, 매도자의 생각과 시장에 이쪽에 소유권자로서 이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매수자의 생각이 거의 2억 또는 3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조정이 된 사례, 협상이 된 그 사례의 기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호가와 매수자, 그 차이는 확인할 수 있는데 얼마 선에서 결정될 것 같다라는 선이 없다. 자, 그래서 가장 거래도 많고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30 초반대의 평수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까 5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는 거죠. 거의 5억 원 정도의 호가는 6억씩 하고 있습니다. 즉 32평 정도, 33평이 6억 원에 호가하는데 40평대의 아파트가 6억이다. 이 뭔가 맞지 않죠?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8억 이렇게 호가해야 된다라는 계산으로 이렇게 호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매수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 지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됩니다. 즉, 이 메트로시티 아파트의 정확한 가격, 정확한 시세, 합의가 가능한 가격이라고 어느 정도 양측, 매수 측 모두가 인정할 만한 가격이 만들어지려면 지금으로부터 수개월 흐르고 여러 가지 수많은 합의가 발생해야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뭔가 한 지점을 찍어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이 대상물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이냐는 참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감정가는 4억 5,500이지만 현재 호가는 8억, 8억 정도. 1층임을 감안했을 때 한 7억, 7억 5천,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자, 실제 거래가 가능한, 만약에 오늘 거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거래가 가능할 것인가. 자, 1층이라는 점이 있죠. 32평짜리가 호가가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려가도 6억 이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6억에서 6억 5천 정도. 자,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여기서 거래가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매수의 합의 지점, 그 지점의 발생 빈도가 너무 없다. 거래가 하나도 없다. 예, 기록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올 2020년에 와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한 지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격이 가는 그런 아파트 단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겁니다. 분석하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입찰자는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추가 상승에 오를 것을 예상해서 실매수자 또는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입에 도전하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경쟁률도 수십 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해 보는데 1층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입찰자 수가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6억에서 6억 5천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하는 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물론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낙찰가 분석해 보면 10월 28일과 8월 6일이 있었습니다. 자, 10월 28일에 LG 메트로시티 2차. 자, 25.7평이었고, 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평형대 아파트고, 남서형이고 1차에 낙찰되었고, 32대 1이었습니다. 32대 1 정도의 경쟁률이면 굳이 경매로 매입하는 것 자체가 큰 이득이 없는 그러한 경쟁률이고, 그러한 낙찰가를 만들어냅니다. 자, 감정이 4억일 때 실제 거래가 가능한, 지금 시장에서 호가하고 있는 것들이 6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능하자면 6억 2천 정도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때 낙찰가 기록은 5억 6,689만 원. 자, 무려 1억 6,689만 원을 더 써서 낙찰됐습니다. 10월 달이죠. 3월 달에 감정됐으니까 7개월 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91.43%가 낙찰가율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32평이죠. 감정가 3억 5,900. 요게 지금 7월인가? 8월입니다. 자, 2달 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감정가 3억 5,900. 거래 가능 금액은 4억 1천이었습니다. 그럼 2억이나 차이 나죠. 이때 낙찰가는 3억 9,868만 원, 97.24%였습니다. 자, 이거 가중 평균 구하면 94% 정도 예상되고, 현재 거래 가능한 금액의 하한가,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앞으로 발생하게 될 매매 사례의 거래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이것도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겠죠. 매수자들의 생각, 매도자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어느 지점에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거기서 합의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적용하면 5억 8,200 정도. 자, 상한가 적용해보면 6억 2,900. 자, 이 상한가는 6억 5천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감정 4억 4,500. 자, 매수 가능한 금액은 솔직히 모른다. 그러나 굳이 예상을 하자면 1층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억에서 6억 5천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다. 자, 이것을 감안해서 현재의 드러나 있는 데이터에 비교를 해보면 5억 8,200에서 6억 2,900. 자, 이 사이에 낙찰 가능성이 높고, 물론 상한가를 생각하셔야 좀 더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이 많을 것이고, 또 추가적인 질문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